공우제와 최민서가 같이 찾아 떠난 보육원 길에 양은빈이 동행하게 되고 그곳에서 최민서를 버린 생모가 다름 아닌 양은빈의 새엄마 차세리라는 경악스러운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 딸을 포기했던 차세리의 비극적인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현재의 화려한 삶을 지키려는 그녀의 공포와 엄마를 향한 최민서의 처절한 그리움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마침내 수녀원에서 마주한 네 사람, 차세리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치부가 가장 증오하는 집안의 아들 공우제와 자신의 딸 양은빈 앞에서 낱낱이 파헤쳐지며 온정시장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고깃집 영업이 끝난 늦은 밤, 공우제는 마지막 테이블을 정리하며 옆에서 묵묵히 앞치마를 풀던 최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의학을 공부한다는 공통분모 덕분에 금세 가까워졌지만 공우제는 늘 궁금했습니다. 저렇게 똑똑한 친구가 이 먼 곳까지 와서 고생을 왜 사서 하는지 말이죠. 민서 씨, 아까 하던 이야기 말이에요. 대체 누구를 찾으려고 그 먼 볼티모어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존스 홉킨스 의대 휴학까지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공우제의 담백하고도 따뜻한 질문에 최민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바닥을 응시하며 입을 뗐습니다. 우제 씨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 아주 어렸을 때 볼티모어로 입양됐어요. 한국 이름도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로요. 그 순간 공우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최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민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20년 넘게 쌓아온 그리움과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최민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서인 목걸이 안에 낡은 사진 한 장과 수녀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의대 공부까지 잠시 멈추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공우제는 전문의 시험에 계속 떨어지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최민서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의 고민이 얼마나 작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공우제는 최민서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입양이라니.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서 씨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사람을 찾으려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네요. 우리 의사들은 몸의 상처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구멍도 채워줘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제가 도울게요. 민서 씨의 그 구멍 같이 메워봐요. 공우제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최민서의 눈시울은 금세 붉어졌습니다. 타국에서 혼자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최민서에게 공우제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우제는 자신이 가진 온정시장의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해서라도 최민서의 친부모를 찾아주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공우제는 다음 날이 마침 아르바이트가 없는 쉬는 날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 과거의 흔적을 함께 찾아가 주기로 말이죠. 민서 씨, 내일 가게 문 닫는 날이니깐 민서 씨가 있었던 보육원 우리 같이 가봐요. 최민서는 놀란 표정을 짓고 말합니다. 진짜 그래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폐를 끼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둘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각자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온정시장 입구에서 만난 최민서는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 두려운지 연신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공우제는 그런 최민서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든든한 조력자를 자처했습니다. 민서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민서 씨가 지냈던 수녀원 보육원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려던 찰나 어디선가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양지바른 한 의원의 딸 양은빈이었습니다. 양은빈은 화려한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며 자신의 차 창문을 내리고는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우재 오빠. 저 여자랑 이 아침부터 어디 가는 거야? 설마 데이트? 나만 빼고 이렇게 재미있는데 각이 있어? 양은빈은 평소 공우재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데다가 갑자기 나타난 최민서가 공우재와 가까워지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공우재는 당황하며 아니야, 은빈아. 민서 씨가 개인적으로 찾을 곳이 있어서 내가 길 안내 좀 해주려는 거야라고 둘러댔지만 눈치가 빠른 양은빈은 절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길 안내? 이 동네 길은 내가 오빠보다 더 잘 알지. 나도 갈래. 나 오늘 마침 한가하거든. 자, 얼른 타요. 공우재와 최민서는 서로 곤란한 눈빛을 교환했지만 막무가내로 차 문을 열어젖히는 양은빈을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색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양은빈은 특유의 쾌활함으로 대체 어디 가는 건데 이렇게 비밀이야? 라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최민서도 계속되는 양은빈의 질문에 결국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사연을 짧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입양되기 전에 수녀원에 있는 보육원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혹시 저희 부모님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오늘 가보려고요. 그 순간 평소 철없게만 보이던 양은빈의 눈동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주는 묵직한 무게감이 차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양은빈은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최민서의 표정을 살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어갑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네, 저는 볼티모어로 입양되었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양부모님 만나서 자랐어요. 아, 그런 거였구나. 미안해요, 민서 씨. 나는 그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따라왔네요. 오늘 내가 최고의 드라이버가 되어줄게요. 그 수녀원, 내가 아는 지름길로 쏜살같이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양은빈은 질투심과 장난기를 거두고 진지하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공우재는 그런 양은빈의 모습에서 의외의 따뜻함을 발견하고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교외에 위치한 성마리아 수녀원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수녀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붉은 벽돌 건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최민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잠시 비틀거렸고 공우재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어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양은빈 역시 평소답지 않게 조용히 뒤를 따르며 주변을 살폈는데요. 수녀원 앞마당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이곳을 떠났을 아기 최민서를 환영하는 듯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인자한 인상의 늙은 수녀님이 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최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 속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수녀님, 제가 갓난아기 때 이곳에서 볼티모어로 입양되어 갔습니다. 혹시 저를 이곳에 데려다 준 사람이나 저희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수녀님은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기록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 안에 크게 울려 퍼졌고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수녀님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던 수녀님의 손길이 어느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1996년 겨울이었어요. 아주 추운 날이었지요. 이 아이를 데려온 건 아주 젊은 아가씨였어요. 그 말에 공우재와 최민서 그리고 양은빈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최민서는 급박하게 물었습니다. 아가씨요?
저희 엄마인가요? 아니면 다른 친척이었나요?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수녀님이 열려있는 사무실 문틈으로 최민서가 책상 위에 올려둔 낡은 목걸이 펜던트를 본 순간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수녀님은 비틀거리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수녀님은 떨리는 손으로 최민서의 목걸이 사진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세상에, 혹시 너, 내가 그 아이니? 1996년 그 추운 겨울에 솜니불에 쌓여 이곳에 남겨졌던 그 갓난아기 말이야. 그 수녀님의 갑작스러운 말에 최민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우제는 놀란 최민서를 보호하듯 어깨를 감싸 안았고 양은비는 평소의 쾌활함을 잃고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녀님께 물었습니다. 수녀님, 혹시 저희 엄마를 아시나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저를 왜 여기에 두고 갔는지 정말 알고 계신 건가요? 최민서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 맺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우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녀님은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집어들더니 한참 동안 그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녀님의 눈에도 어느새 이슬이 맺혔는데요. 내가 어떻게 잊겠어요. 이 아이를 데려왔던 그 애가 이 사진을 아기 베넷저고리 깊숙한 곳에 넣어두면서 그랬거든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를 찾으러 오면 이 사진이 이정표가 될 거라고. 그 애의 이름은 차셀이에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사무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최민서는 평생을 그리워하던 이름인 엄마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사실에 오열하기 시작했고 공우제는 그 이름이 온정시장 양지바른 한 의원의 안주인인 차세리와 같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역시 양은빈이었습니다. 양은빈은 자신의 새어머니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정시장에서 고상한 척 웃고 있을 차세리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양은빈은 세리. 차세리? 수녀님, 그 사람이 정말 차세리가 맞아요? 라며 비명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녀님은 양은빈의 반응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 애가 딸을 보육원에 맡기고는 며칠 밤낮을 수녀원 담벼락 아래서 울었었어요. 그 애도 부모님 잃고 이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정말 불쌍한 아이였어요. 갓난아기인 자기 딸을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의사 집안으로 입양 가는 게 이 아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울면서 부탁했었어요. 그 아이, 아니 차세리 씨는 지금도 가끔 이곳에 후원금을 보내오곤 한답니다. 수녀님은 울고 있는 최민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차세리 씨가 조만간 한번 들르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가 버린 딸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더니 결국 하늘이 둘을 다시 만나게 하려나 봐요. 내가 지금 차세리 씨한테 연락해서 자리를 마련해 줄게요. 수녀님이 수화기를 드는 순간 양은비는 말려야 한다는 생각과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격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만약 자신의 엄마인 차세리가 최민서를 버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현빈 오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양은빈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기로 가득 찼지만 정작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우제는 최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서 씨,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차셀이라는 분이 정말 민서 씨의 엄마라면 모든 오해가 풀릴 거예요. 공우제는 최민서의 상처가 아물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온정시장의 두 집안 사이에 어떤 거대한 파국을 몰고 올지 예감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집에서 점심 식사를 차리고 있던 차세리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양동익이 물을 마시고 있었고 차세리는 화면 너머로 걸려온 수녀원의 번호를 보고는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는데요. 차세리는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라서요라며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차세리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리 씨, 나예요. 보육원 수녀. 지금 아주 귀한 손님이 와 있어요. 볼티모어로 떠났던 그 아이가 엄마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네요. 차세리는 낮은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수녀님, 그게 정말인가요? 그 아이가 정말 저를 찾으러 왔다고요? 수녀님은 최민서와 공우재 그리고 양은빈이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바로 올 수 있겠어요? 아이가 너무 많이 울고 있어요. 자리를 마련해 둘 테니 어서 오세요. 차세리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을 기다리는 남편 양동익의 시선이 마치 단두대의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세리는 양동익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둘러대고는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최민서를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과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차세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가 나타나면 내 인생은 다 끝장이야. 수녀원 사무실에서 최민서는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입술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공우재는 그런 최민서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며 곁을 지켰고 양은비는 구석에 앉아 자신의 엄마가 올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은비는 생각했습니다. 새엄마가 우리를 속인 걸까?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양은빈의 내면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수녀원 마당으로 익숙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차세리는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흐트러진 머리칼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무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최민서의 울음소리에 차세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자신이 버리고 간 아기의 울음소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세리가 들어서자 사무실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하지만 훨씬 더 세파에 찌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민서의 입술에서 엄마 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양은빈이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새엄마, 새엄마가 여기 왜 와? 수녀님이 말한 그 차세리가 정말 우리 엄마였던 거야? 양은빈의 외침에 차세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딸인 양은빈이 이곳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차세리의 시선은 양은빈을 거쳐 오열하고 있는 최민서,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공정한 원장의 아들 공우재에게 머물렀습니다. 차세리는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치부가 가장 증오하는 집안의 아들과 자신의 딸 앞에서 낱낱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